만약에 지금까지도 가나다군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군에 있는 뭐 한양대, 동국대, 가천대, 단국대 포함해가지고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한양대를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성적을 받고 어떤 식의 경쟁률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살이 많이 쪘네. 2021년도의 데이터를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수능은 100%를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양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능을 딱 보기 전에 가군의 한양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수능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봤어. 그리고 그 채점을 막 내가 가채점을 막 했어. 꽤 괜찮아. 그리고 점수가 발표가 딱 났잖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양대처럼 수능 성적을 100%로 비중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나보다 등급이 조금 덜 나온 친구들은 한양대를 썼는데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말이죠. 그렇게 이 수능 100%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굉장히 많은 눈치 싸움을 필요로 하더라 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었던 3등급까지의 기준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선인 거예요. 이 영상이 불특정 다수의 입시생에게 노출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몇 등급은 붙는다, 몇 등급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는 그래도 그래 몇 개 나오더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2017, 2018, 2019, 2020년도 입시에서 한양대학교의 입시 경쟁률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봤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정시를 준비하실 때 내가 한양대를 쓸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게 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요. 정답은 없어. 나도 잘 몰라요. 자, 그럼 우선 2017년도 한양대를 한번 살펴보죠. 경쟁률은 17.33대 1이 나왔어요. 국어를 받고 영어를 받고 사탐을 한 과목을 봤었습니다. 비율도 중요하잖아. 국어 40%, 영어 40%, 사탐 한 과목을 20%를 봤더라. 공통사항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한양대는 1차에서 20배수를 선별을 했었어요. 이번 연도는 다르지. 이게 핵심이긴 해. 마찬가지로 수능은 100%였고요. 기준은 똑같아요. 수능은 100%를 반영을 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에는 어땠을까요? 경쟁률이 26.88대 1이 나왔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어, 영어, 사회탐구 두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율도 바뀌었네. 국어 55%, 영어 10%, 사탐 35%를 반영하더라. 변화를 찾아보자면은 2017년도에서 갑자기 2018년도에 경쟁률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영어 비중이 낮아지고 국어와 사탐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19년에는 어땠을까요? 2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맨날 20대 1 다 넘어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돼요. 국어하고 영어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국어를 무려 80%를 보고 영어를 20%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수능을 100%의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가 지정연기고 영어가 특기래. 근데 특기를 20%밖에 안 봐. 지정연기를 80%나 보더란 말이지. 국어를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어 점수의 성적이 괜찮았던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죠. 2020년은 어땠을까요? 2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돼요. 이때 다시 영어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국어 70%, 영어 30%의 비율을 책정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연도별로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엄청나게 막 변화되면서 큰 퍼센테이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 머리를 엄청 싸매야 돼. 막 머리 고민을 엄청 해. 그리고 눈치도 엄청 봐야 돼. 막 얘가 이거 쓸까? 이거 이번에 내가 이거 몇 등급 나오면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등급은 딱 합격이고 몇 등급은 불합격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누기가 애매해요. 수능이 100%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각 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들이나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의 동점자의 처리 기준은요, 실기 점수가 우선시됩니다.
1번으로 거의 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양대는 수능인데 뭐하러 지금 실기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뭐 가천대랑 동국대 정도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천대는 이번에 실기 70%를 반영하고 수능을 30%를 반영하죠. 수능을 30%를 반영했을 때 그거를 또 쪼개서 들어가야 돼. 국어 50, 영어 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요, 실기 40%, 수능 60%를 반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국대는 조금 복잡해요. 국어 40%, 영어 20%, 사탐 35%, 한국사 5%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동점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실기를 잘한 사람이 무조건 우선순위로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21학년도 한양대는 어떻게 점수를 반영을 할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똑같았어요. 국어 70, 영어 30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리고 20배수 똑같았는데 이번에 약간 달라졌죠. 국어를 60% 그리고 영어를 40%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린 것처럼 15배수로 조정을 했죠. 문이 조금 더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딱 봤을 때는 작년의 기준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조금 더 관문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내가 영어가 잘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조금 더 좁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국대 혹은 가천대학교로 눈을 돌리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동국대로 가는지에 대해서 영어를 30으로 보다가 40으로 올렸으면은 내 영어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어를 적게 보는 동국대학교로 유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수능을 그래도 꽤 괜찮게 봤다라는 가정하에 동국대학교도 60%를 보니까요. 혹은 아예 수능 점수가 내가 기대했었던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가천대학교로 유입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때가 딱 다가오고 원서 접수를 딱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머리 진짜 아프잖아요. 그래서 꽤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데는 호서대학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은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능 100%가 아니라 실기 점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곳으로 눈을 좀 돌리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동점자일 때 무조건 실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실기라고 하는 거는 가시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은 그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공지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의 다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첫 번째 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실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양대를 쓸지 말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나 돼! 첫 번째는 등급과 과목을 잘 나눠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수능을 100%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어 70에서 60으로 내려가고 영어 30에서 40으로 올라갔잖아요. 참고만 하세요. 내가 국어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 딱 나왔을 때 국어보다 영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잘 나왔어. 근데 한양대에서 영어를 보는 기준점을 조금 더 올려줬어. 그렇다라면은 한번 용기 있게 지원을 해보는 거죠.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전체적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나 전체로 뭐 몇 등급 나왔어 라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영어 몇 퍼센트, 국어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의 비중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4등급 초반일 거거든요. 5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약간 좀 어느 정도 한양대는 내려놓으신 양상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양대를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내 등급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한양대에다가 투자를 할 만큼 나에게 한양대가 그만큼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많은 비율로 동국대 아니면 한양대를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등급이 뭐 조금 안 좋게 나온 친구인데 나는 좀 약간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한양대를 쓰지 않았어. 근데 저 친구는 한양대를 썼어. 나보다 등급이 좋지 않아. 근데 붙어.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년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붙었고 재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 붙었고 이런 비율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가군에다가 한양대를 투자할 만큼 내가 그 리스크를 끌어안을 만큼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쓰지 않고 동국대를 썼어, 뭐 혹은 가천대를 썼어, 뭐 혹은 다른 대학교를 썼어.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아 그때 내가 한양대라도 한번 써볼 걸. 거기다가 심지어 나보다 등급이 안 좋은 친구가 한양대 썼는데 걔 1차 붙어서 2차까지 시험 봤어. 붙는 거는 얘기하지 말자. 너무 열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느끼는 그 어떤 정말 짜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매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비율이 국어가 60%, 뭐 영어가 40% 그리고 이번에 15배수로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 이번에 문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한양대를 많이 쓰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진짜로 가군에다 꼭 한양대를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양대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선택을 하시는 핵심 기준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남으시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것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대학교를 가서 내가 붙더라도 뭔가 아쉬움이 있을지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정말 진하게 아쉬움이 있을지. 참고로 이제 한양대 2차에서는 지정대사, 노래, 움직임,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1차 보신 다음에 2차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2차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 잊지 않으셨죠? 지정 연기 40%, 노래하고 움직임 각각 15%씩 그리고 면접 30% 들어가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이 얘기를 한 지 어느덧 이제 막 1년이 다 돼가요. 저희가 같이 얘기한 지 작게나마. 그냥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선택을 사람들이 했었던 거구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감을 딱 가지고 묵묵히 그냥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다 아시죠?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